제 이름은 사셔이고 30세입니다.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2세의 남편 카일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앤드루라는 작은 아들과 딸 카일은 집에 가는 회사원입니다. 그는 퇴근 후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밤에는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카일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출장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일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오면 계속 사소한 투덜대고 싸우게 되고 결혼 생활이 조금 어색해져서 어느 날 밤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K가 이거 늦었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 오랫동안 바쁘겠지만 애들 돌보느라 너무 지쳤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제가 출장 간 건 아닌데 가끔 일찍 집에 오는 게 어때요? 맨날 찾아다니던 애들이랑 놀아주고 엄마 좀 찾아달라고 하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일이 있어서 뽀뽀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 게 너였어. 내가 일찍 집에 왔으니까 내가 그 애들을 돌봐줄 테니 주말에 휴가를 주고 주말에는 맨날 그 애들이랑 놀아주잖아. 내가 항상 우리 애들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자식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좀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군요. 힘든 건 알지만 아이들 책임을 졌으니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야, 집에 올 때마다 애들 때문에 말다툼이 있잖아. 마음 편히 쉴 곳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어. 직장에서 온갖 불평들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이 나에게 하는 끔찍한 말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에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있던 카일의 전화기가 울렸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궁금해서 살펴보니 여자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있었다. 뭐야, 이건 그 사람 일에서 온 게 아니었는데 당시의 메시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확인하지 않았어. 아마 친구한테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중에 이게 될 줄은 몰랐어. 큰일이다. M에서 아이들이 이런 괴로운 일을 겪지 않도록 그때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했던 게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이번에도 집을 떠나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의 긴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맡게 될 대규모 프로젝트의 회의가 고객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제게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카일에게 미리 말했지만 사이가 식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서로 무시하기로 하곤 했어요. 아이들한테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요. 엄마 제발 우리랑 놀아주세요. 집에 오시면 사랑해요. 엄마 퇴근 후 쉬는 날에도 우리와 많이 놀아주셔서 아이들은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제 최우선 순위이고 솔직히 말해서 카일의 수입은 적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아이들과 먼저 놀아주겠다. 사업을 하러 갔다. 여행 프리젠테이션 결과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리의 제안에 만족하고 동의했으며 상사에게 결과를 보고했을 때 서비스 진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걱정 없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느라 피곤해 지쳐 저녁에 집에 돌아오려던 참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음 어린이집에서 전화드립니다. 아이들이 4일째 결석했는데 아이들에게 문제는 없나요? 매일 남편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는데 아이들이 걸리면 이상해요. 열이 나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카일이 전처럼 나에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카일에게 즉시 전화했지만 그의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구가 옮겨졌고 집이 비어 있었지. 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집에 들어와서 방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아이들이 바닥에 있는 빈 침실에서 함께 자고 있었어. 농담이겠지. 바로 깨웠어. 아, 엄마 너 집에 배가 고프다. 앤드루와 앤둘 다 날 꼭 안아줘서. 도대체 카일은 어디에 있니?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카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전화하고 또 전화했고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카일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집은 비어 있고 아이들은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 새 차에 탔어요. 내 여자친구가 있는 집에. 남편이 단조롭게 말했어. 그래,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오늘은 비가 오네. 허케이와이가 여자친구에게 그가 떠난 새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에 키스하고 그의 여자친구에게
갔다니 여자친구라니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는 뜻인가? 내가 목소리를 높였고 카일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어쨌든 그 해석은 괜찮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 가구는 다 가져갔지만 아이들을 거기 두고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을 속이고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만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가혹한 처우였다. 애들은 배고프고 울고 있는데 어차피 빨리 이리로 와. 애들은 자고 있으니까 출장 갔다 오면 내가 돌봐줘야지. 내 머리 혈관이 터진 것 같아서 농담이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이 남겨두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니? 원하는 대로 말해도 돼.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지 않아. 카일이 매달린 모습을 보자 나중에 전화하자. 애는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 일찍 집에 와서 다행이다. 의사가 진찰을 했더니 안심이 됐는데 남편은 왜 아이들을 두고 갔느냐고 뒤에 의사가 나한테 물었다. 간단한 질문인데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 피운 여자에게로 도망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한 대답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퇴원했습니다. 나는 카일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카일을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를 떠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나중에 고려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범죄 냄새가 난다며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눈썹을 치켜올리며 내 전화기를 꺼놓은 것 같다고 일단 이해합니다. 남편의 행방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친절하게도 내 사건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직장을 잠시 쉬고 아이들을 돌보며 곰곰이 생각했고 탐정사무소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카일은 적극적으로 나서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는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아이들을 그렇게 나쁘게 대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게다가 그는 그의 여자친구가 그였을 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출장 갔을 때도 항상 꼬시며 같이 있고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카일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서 행방이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카일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 이웃 마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직장으로 통근하는 그의 여자친구는 바텐더다. 분명히 그녀는 2번 이혼했지만 남편이 아이들을 돌볼 일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술집에 나가서 다트를 치곤 했고 그 술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그 사람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여자친구는 빚을 지고 있어서 카일의 월급을 눈여겨보고 술값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요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일은 정말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나만의 자유를 원했어요. 카일은 정말 한심하고 애초에 그가 한 말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혼자 여러 아이를 키우는 남자들이 많아요. 주말에 아이들을 다 돌봐주는 게 뭐죠? 주중에는 퇴근 후 몇 시간 동안 자기 아이를 돌보고 그게 힘들다면 왜 나를 속이고 집을 나가는 이유가 핑계라고 하는 건지 징징거리고 불평만 하는 거지.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범죄자가 되어 도망칠 생각이었어? 인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애초에 여자가 집에 남아 아이를 키웠더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 문제없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완전 깜짝 놀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입장을 꺾으려 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포기한 남편.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일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삶을 무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나는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든 뉘우침이든 카일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그의 문제 있는 말과 행동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고 여자와 함께 도망간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쓰러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분노한 것은 내 부모님이었다. 물론 그들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다. 사랑스러운 손자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변호사와 오랜 논의 끝에 부모님에게 물러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카일과 그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에 대해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심에서 아이들 방치케이는 본심에서 소송 인정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남겨둔 것은 인정했지만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다며 회피했다. 나는 멍하니 법정 교환을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있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니 처음 결혼했을 때 카일을 만났던 때 카일은 친절했고 조금은 괴로워도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카일은 애초에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소송에서 승리했고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호하에 아이들을 유기한 혐의로 신문을 받고 기소된 사건은 그의 첫 범죄였기 때문에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카일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 부모님이 손주 걱정을 하시면서 자주 찾아오셨고 아이들도 조부모님 뵙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는데 너한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다.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우 화를 내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일에게 맹공격을 가하셨습니다. 저도 카일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던데요. 문을 닫은 것 같군요. 반은 밤에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카일이 사건 이후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지금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은 내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일이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도 나만큼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결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회사의 동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던 나는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웠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점차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카일과 달리 나에게 2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했고 아이들도 그의 친절함을 좋아했고 그들도 그를 사랑했고 그 후 언젠가 결혼했고 몇 년 후에 나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든 두 아이들에게 카일에 대해 물었습니다.